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은 만큼 매일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저장하며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 잡은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석탄과 전기, 인터넷의 공통점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일종의 원유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에는 그 역할을 데이터가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예전에서의 그 선진국이라 하면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약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의 기술 격차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그 제품의 완성도나 그다음 정밀도가 높으냐가 일단 국가 간의 경쟁력이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내면 있어서 데이터의 그 투여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 얼마나 좋은 데이터가 들어간지에 따라서 완성도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 혹은 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굉장히 중요한 국부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국가의 경쟁력은 데이터가 좌지우지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래서 최근 정부는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크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공무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혹시 자기가 개방한 데이터가 혹시 잘못된 데이터이거나 혹은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가 의도치 않게 같이 그냥 노출이 돼서 혹시 이것이 큰 문제가 야기될까 봐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 그 민간에서 원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2년마다 받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있죠. 그 데이터를 실은 제약업계라든가 혹은 뭐 병원업계라든가 보험업계에서는 굉장히 원해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신체 사생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개가 거의 불가능하죠. 정말 민감한 정보잖아요. 아주 민감하죠. 뭐 저부터라도 제 거를 낸다면 저도 크게 그 뭐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근데 산업계에서는 그걸 원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못 내놓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놓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그런 위험성이 없는 데이터는 핫한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 이 그 정부 3.0에서 내놓는 데이터가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그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빅데이터 기술은 말씀하신 이런 방대하고 좀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기술들, 자료들 중에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접근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과학으로 접근해서 분석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디 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학원에 가서 분석 기술을 배운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산업 시대의 그 유의미한 데이터들은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쳐다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마인드 혹은 수학적 마인드 혹은 공학적 마인드가 아주 종합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분석 기술이 분석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물을 쳐다보느냐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거는 과학적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 기술만큼이나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이 분야의 인재 육성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인재 육성 상황은 어떤가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부터 많은 과학자들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약 한 3만 2천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급 인력들은 실제적으로 그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편이고요.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공급이 그 절대적으로 그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의 전문 인력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과기정통부에서 얼마 전에 국내 3개 대학의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도 네. 이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처럼 데이터 전문 인력의 육성,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그 경제 발전을 이룬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예전에 네. 원유에 대한 정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화학 분야의 산업을 일구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의 정제 기술이 실제적으로 초선진 국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정제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초선진 국가의 진입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전문가 육성이 굉장히 시급한 편입니다. 네. 자, 데이터 분석과 활용과 관련해서요. 또 뭐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늘 따라다니는 문제가 네. 개인정보 침해,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입니다. 네. 우려가 늘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는 문화적 차이라고 저는 늘 다른 장소에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럴 때 사용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차를 유턴할 때 유턴 허락 사인이 있어야지만 유턴이 됩니다. 네. 근데 서구 특히 미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유턴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유턴 금지 표시가 있는 데서는 유턴할 수가 없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선제적 규제를 하고 있고 예. 미국에서는 활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문화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의 차이를 그냥 국가가 개인한테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실제적으로 개인정보가 붙어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국가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데이터 프리존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는 그 데이터 프리존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그 데이터를 마음껏 쓰고 그 결과값을 가졌지만 다만 봤던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국민들은 자기의 개인정보 활용은 됐지만 완전하게 그러니까 보안이 이루어지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금의 법으로 민간에서 활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모아둔 데이터를 보관하고 수집하는 일 역시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할 텐데요. 네. 자, 민간 기관은 정부 기관과 달리 이 분야가 좀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네. 실정이 어떤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민간 기관에서는 자기네들의 의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뭐 도산이라든가 통폐합을 해서 그 데이터가 소실될 때 어떠한 보존적 정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라든가 중요한 자기 자사들의 민간 데이터들이 사라지는 것을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가 통계조차 못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 최소한의 중요한 유의미한 민간 데이터들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뭐 정책적 보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앞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유롭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네. 그 자유롭다는 것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안심이라는 거는 국민이 자기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데이터가 재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민간 시장에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거래는 정부가 불법적인 거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해 줘야 되고 그거 외에는 절대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래 그다음에 그 거래에 따라서 생성된 데이터를 국가가 다아카이브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국가가 종합적으로 전략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네. 이를 둘러싼 환경도 잘 갖춰나가야겠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예, 지금까지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